이 늙은 청소부 하나 못 치워요? 내 발에 먼지라도 닿으면 책임질 겁니까? 그 순간 백화점 로비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하얀 유니폼을 입은 노년의 청소부가 고개를 숙인 채 멈춰 서 있었고 그녀 앞에 서 있는 젊은 여자는 하이힐을 신고 팔짱을 낀 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이런 사람을 데려다 놨어? 보기만 해도 불쾌하네. 쏟아지는 모욕 속에서도 할머니는 묵묵히 걸레를 움켜쥔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주변 직원들은 그저 조용히 시선을 피했죠.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날부터 이 백화점의 진짜 주인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걸. 그 전에 잠깐 이 이야기의 끝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보고 계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김정임 씨는 올해로 77이었습니다. 백화점 청소 일을 시작한 지는 어느덧 10년이 넘었지요. 새벽 5시 반이면 늘 첫 번째로 출근해 로비의 대리석 바닥을 정성스럽게 닦고 유리문 구석의 지문까지 꼼꼼하게 지우는 게 그분의 하루 시작이었습니다. 일을 하실 때면 항상 흰 면장갑을 끼시고 무릎 보호대를 착용한 채로 바닥에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기계 청소도 가능했지만 정임 씨는 늘 사람 손이 더 정확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허투루 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한 번이라도 그분과 함께 일해본 직원들은 그 정성스러움이 단순한 성실함을 넘어선다는 걸 금세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청소팀 안에서 정임 씨는 가장 연장자셨지만 누구보다 묵묵히 움직이고 누구보다 정확하게 청소하셨습니다. 누구에게도 명령하지 않았고 잔소리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괜찮아요. 다 처음엔 실수해요. 항상 그렇게 부드럽게 말씀하시며 실수한 직원의 손에 걸레를 쥐어주곤 하셨죠. 정임 씨의 하루는 늘 조용히 하지만 철저하게 흘러갔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지하 구내식당 한쪽 벽면에 붙어 있는 작은 테이블에 앉아 작은 도시락을 조용히 꺼내 드셨습니다. 김밥 2줄, 삶은 달걀 하나, 그리고 물 1컵. 그분의 점심은 늘 간단했지만 식사 예절만큼은 결코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백화점 직원들 사이에서 정임 씨는 일종의 상징 같은 존재였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지만 누구나 고개를 숙여 인사하게 되는 사람.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라 그 태도와 품위가 남다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VIP 고객들의 눈엔 그런 존재가 눈에 거슬리는 일이었나 봅니다. 특히 그날 그 여성을 마주친 이후로 상황은 전혀 달라졌습니다. 이른 아침 정임 씨는 평소처럼 유리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샹들리에 불빛이 천장에서 반사되어 바닥에 그림자를 드리울 무렵 누군가의 하이힐 소리가 로비를 가로질러 왔습니다. 이 청소부는 뭐죠? 낯선 목소리가 백화점 로비를 울렸습니다. 김정임 씨는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걸레를 잠시 멈추셨습니다. 그날 VIP 고객으로 등록되어 있던 여인은 이른바 고급 브랜드 대표의 부인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 들여온 롱코트, 한눈에 봐도 수천만 원대는 훌쩍 넘는 다이아몬드 목걸이, 그리고 매끄럽게 올라간 헤어스타일까지 누가 봐도 사모님이라 부를 만한 외모였지요. 그녀는 정임 씨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마치 무언가에 질린 듯 표정을 구기며 말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고객 눈에 보이게 하면 백화점 이미지에 치명적이에요. 곁에 있던 본부장이 당황해 달려와 사과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이미지가 중요하다는 거 모르세요? 이런 분위기라면 우리 쪽 계약 다시 생각해봐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그 말 한마디에 백화점 고위 관리자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정임 씨는 그 상황에서도 한마디 불만 없이 조용히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러고는 본인의 청소도구함을 정리하며 다른 구역으로 이동하셨습니다. 말없이 고개를 숙인 채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VIP 라운지 구역에서 같은 여성이 또 정임 씨를 마주쳤고 이번엔 언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아직도 이 청소부가 해고 안 된 거예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네. 그러고는 정임 씨가 실수로 자신의 드레스 옆을 스치자 어머, 내 옷에 먼지라도 묻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하며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심지어는 손까지 들어 그녀의 뺨을 때리고 말았습니다. 순간 로비는 숨을 죽였습니다. 직원들 몇몇이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고 지나가던 손님마저 시선을 멈추었습니다. 그런데 정임 씨는 아무 말 없이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고객님.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고 뺨을 감싼 손에도 떨림은 없었습니다. 눈가에 살짝 맺힌 물기만이 그녀 역시 사람이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지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그 상황이 부당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감히 나서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그분이 누군지 알고 있었고 그 여인의 말 한마디가 곧 수십억 원의 계약을 흔들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백화점 내에는 조용히 새로운 지침이 내려졌습니다. 청소 직원들은 고객 응대 시간대에 눈에 띄지 않도록 할 것, VIP 구역 근처에는 되도록 배치하지 말 것, 청소복은 보다 단정하고 정제된 이미지로 개선할 것. 공식적으로는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한 내부 정책 조정이란 이름이었지만 그 누구도 그게 누구를 겨냥한 조치였는지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임 씨 역시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불만을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이전보다 더 일찍 출근하셔서 손님들 오기 전까지 모든 청소를 끝내고 물러나셨습니다. 지하 1층 구석진 복도에 새로 생긴 청소원용 대기 공간에서 혼자 김밥을 드시며 잠깐 눈을 감으셨을 때 정임 씨는 이런 생각을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오래된 나무는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 더 오래 버틸 수 있으니까. 하지만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가 아주 조용히 움직이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김정임 씨의 뺨을 때렸던 그날 이후 백화점 내부의 공기는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 하나 크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직원들의 눈빛엔 불편함과 조심스러움이 깃들었고 정임 씨가 청소도구함을 밀며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은 그 무거운 바퀴 소리에 눈길을 돌리곤 했습니다. 그건 시선이 아니라 회피였죠. 가장 먼저 반응한 건 백화점 본부 쪽이었습니다. 회의실 안에서는 고객 경험, 브랜드 이미지, VIP 동선 관리 같은 말들이 오갔고 결국 지시사항이 내려왔습니다. 청소 인력의 가시성을 낮출 것, 고객 주요 동선에서 배제하고 외부 출입 시 유니폼은 관리 감독할 것. 겉보기엔 운영 효율 개선 같았지만 사실상 김정임 씨 한 사람만을 겨냥한 지침이었습니다. 청소팀장인 이모 씨는 말을 아꼈습니다. 오래된 팀원들이 하나둘 사직서를 내고 있는 와중에 본인의 자리도 위태로운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정임님, 오전 타임은 로딩 구역 쪽으로 옮겨드릴게요. VIP 라운지는 앞으로 다른 직원들이 맡을 거예요. 그렇게 정임 씨는 백화점에서 가장 외진 지하구역, 폐점 직전 물류가 오가는 좁은 통로로 배치되었습니다. 창도 없고 손님도 없는 곳. 하지만 그녀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덜 더럽고 좋죠. 오히려 웃으며 청소도구를 챙기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몇몇 후배 직원들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불편하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상황 자체가 이미 한 사람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무렵 백화점 40주년 기념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각 부서에선 행사를 위한 프리젠테이션을 준비하고 있었고 1층 로비에선 창립 이래 주요 발자취를 정리한 기념 전시를 기획 중이었지요. 포스터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고객과 함께한 40년, 한결같은 품격의 시작. 그 문장을 읽은 정임 씨는 잠시 눈길을 멈추셨습니다. 그 누구보다 한결같음의 무게를 견뎌온 사람이었지만 정작 그녀는 그 사진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을 걸 알고 계셨습니다. 행사팀에서는 창립 초창기 모습을 담은 오래된 사진들을 모으기 시작했고 고위 임원들의 사무실과 본사 아카이브에서 수십 년 전 사진들이 꺼내졌습니다. 그중 한 장, 백화점 초창기 외관을 배경으로 촬영된 단체 사진 속 한쪽 구석에서 걸레를 쥔 젊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작고 앳된 얼굴이었지만 자세는 당당했고 눈빛엔 힘이 있었지요. 행사팀 신입사원이 무심코 말했습니다. 이분 정임님 닮지 않았어요? 그 말에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고 누군가는 흠칫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설마, 그때면 최소 40년도 전인데. 하지만 그 누구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애써 외면했을 뿐입니다. 며칠 뒤 VIP 라운지에서 또 사건이 터졌습니다. 예상대로 그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담당 MD에게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습니다. 지난번 그 청소부, 아직도 안 잘린 거예요? 고객 불쾌감 유발 사례로 보고 안 됐어요? 이 백화점 정말 일 처리가 느려서 못 해먹겠네. 한상욱 본부장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사모님의 기분이 상한 걸 눈치챈 그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불편드려 죄송합니다. 내부 조치는 이미 검토 중입니다. 검토 중이면 뭐해요? 결과가 있어야지. 저 사람 하나 못 자르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날 이후 사직 권고서가 조용히 책상 위에 올라왔습니다. 인사팀은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년이 가까우시기도 하고요. 이번 기회에 조금 쉬시는 건 어떨까요? 그 종이를 본 정임 씨는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러고는 잔잔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정년이 가까운 건 맞아요. 근데 여기 일은 제가 그만두고 싶을 때 그만둘 겁니다. 그 한마디에 인사팀 직원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류는 조용히 서랍 속으로 들어갔고 그날 이후로 인사팀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백화점 내부에 조용한 파장을 남겼습니다. 몇몇 오래된 직원들은 김정임 씨가 어째 좀 다르다는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이소연, 입사 1년 차의 신입사원은 비로소 처음으로 정임 씨에게 말을 걸 수 있었습니다. 정임님, 저 그날 정말 죄송했어요. 말리고 싶었는데 무서워서. 정임 씨는 소연의 손을 조용히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아요. 그 자리에 서면 누구든 무서울 수 있어요. 그 목소리는 나무처럼 단단했고 돌처럼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소연은 알았습니다. 그분은 단순히 오래된 직원이 아니라 그 안에 절대 꺾이지 않는 뿌리를 가진 사람이라는 거요. 그 이후로 소연은 정임 씨와 자주 점심을 함께 했습니다. 지하 구석진 직원 휴게실에서 둘은 작고 조용한 시간을 나누곤 했습니다. 그날도 조용히 김밥을 먹던 정임 씨는 작은 열쇠고리 하나를 손으로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금속으로 된 오래된 열쇠에 낡은 가죽 태그가 하나 붙어 있었지요. 거기에 작은 이니셜 하나가 찍혀 있었습니다. KCH. 소연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 열쇠가 무엇을 여는지, 누구의 것인지, 그저 마음속으로 짐작만 할 뿐이었지요. 그리고 그 열쇠가 곧 이 이야기의 흐름을 송두리째 바꾸게 되리라는 걸 그 누구도 아직은 몰랐습니다. 막차가 끊긴 뒤 추노상의 간판 불빛만 희미하게 남아있던 시절이었지요. 2층 사무실에서는
탁상 스탠드 하나가 종이 냄새와 기름 먹은 바닥의 윤기를 함께 비추고 있었습니다. 정임 씨, 낡은 장부를 덮던 김춘호 사장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는 늘 말수가 적었고 사람을 부를 때도 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선은 언제나 또렷했습니다. 내일 가게 문 여는 거 긴장되지요? 예, 우린 그냥 단순히 물건만 파는 집은 아니어야 해요. 들어오는 사람이 편안해야 오래 옵니다. 사장은 서랍에서 작은 금속 열쇠 하나를 꺼냈습니다. 낡은 가죽 태그에는 흐릿하게 KCH라고 찍혀 있었습니다. 정임은 그것을 지그시 바라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저한테 주십니까? 가게 열고 닫는 걸 제일 먼저 챙기는 게 정임 씨잖소. 사장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 집 굴러가는 건 결국 그런 손 덕분이지. 정임은 손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하루 종일 걸레를 쥐었던 탓에 거칠었고 얼마 전 유리문을 붙들다 베인 자국이 아직 아물지 않았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맡아도 되겠습니까? 맡을만 하니까 주는 거야. 사장은 짧게 웃었습니다. 바람이 창문 틈을 스쳤습니다. 밤거리는 빈 트럭 2대가 지나고 홍등이 바닥에 붉은 물을 흘렸습니다. 사장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언젠가 이 집이 번쩍거리는 데만 정신 팔리면 그때 한번 꺼내 보시오. 사람이 먼저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하니까. 정임은 두 손으로 열쇠를 받았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어깨가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등에 고든 힘이 들어갔습니다. 지켜야 할 무게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서류철을 정리하고 창틀의 먼지를 한 번 더 훑쳤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에 닦아내는 손길이 아침 첫 손님이 미처 이름조차 모를 안심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정임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만약 제가 잘못하면요. 그럼 고치면 되지. 잘못 닦은 자리도 다시 닦으면 깨끗해져. 사장은 빙긋 웃었습니다. 스탠드 불이 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열쇠 태그가 한 번 반짝였습니다. 그로부터 수십 년 뒤 지하 휴게실의 플라스틱 테이블 위에서 그 열쇠는 여전히 작은 빛을 품고 있었습니다. 정임은 습관처럼 가죽 태그를 엄지로 문질렀습니다. 가죽의 결 사이로 그날 밤 사장의 목소리가 고스란히 되살아났습니다. 사람이 먼저라는 걸 잊지 말라던 말. 그녀는 도시락 상자를 닫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복도의 희미한 형광등 아래 청소도구함 손잡이를 다시 한번 꽉 쥐었습니다. 오늘도 열쇠를 쓰지 않고도 열어야 할 문들이 있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정임 씨는 청소도구를 손에 쥐고 다녔지만 직원들 사이에서는 늘 따뜻한 손길로 기억되고 있었습니다. 몇 해 전 갓 입사한 한 판매사원이 있었습니다. 첫 주말 특가 행사에서 실수로 진열대를 무너뜨려 고객 앞에서 크게 혼이 났고 그날 오후엔 울음을 참지 못해 창고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건 다른 누구도 아닌 정임 씨였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걸레를 내려놓고 종이컵에 따뜻한 보리차를 담아 건네주셨습니다. 처음이니까 그런 거예요.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을 겁니다. 그 한마디에 젊은 사원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 사원은 정임 씨를 우리 백화점의 진짜 어머니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또 한 번은 경비 아저씨가 밤새 순찰하다가 갑자기 쓰러진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휴게실로 부축해 데려간 사람 역시 정임 씨였습니다. 그녀는 직접 국밥집에 들러 뜨끈한 국밥을 사와 경비원 앞에 내밀었습니다. 적을 데워야 다시 힘이 나는 법이죠. 그날 이후
경비원은 새벽마다 그녀를 보며 은근히 경례를 붙였습니다. 그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았지만 정임 씨는 그 작은 경례에 조용히 미소로 답하곤 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수십 년 동안 수없이 이어졌습니다. 직원들은 알게 모르게 그녀의 따뜻한 손길을 받아왔지만 정작 누구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 깊게 알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참 묘하게 사람 냄새 나는 청소부 할머니라고만 기억했지요. 백화점 창립 40주년을 맞아 내부 곳곳이 분주해졌습니다. 입점 브랜드들은 특별 프로모션을 준비했고 행사 기획팀은 1층 로비를 중심으로 전시 공간을 설치하고 있었지요. 그날 오전 행사 진행팀 직원들이 로비의 벽면을 측량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김정임 씨는 물걸레질을 마치고 조용히 그 옆을 지나가다 무심한 듯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거긴 안 될 텐데요. 전선 박스가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서 구조가 튈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직원은 멈칫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전선 박스요? 네. 15년 전에 전기공사 다시 하면서 저쪽 벽 안으로 박스 밀어 넣었어요. 그때 배선도 바꿨거든요. 행사팀 직원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녀가 말한 시기는 자신이 입사도 하기 전이었고 그런 내부 공사 내역은 설계도나 건축 자료를 찾아야 알 수 있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어떻게 아세요? 정임 씨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냥 오래 있다 보면 다 보이지요. 사람도, 건물도. 그 대답은 이상하게 들릴 것도 없는 말이었지만 그날 이후 행사팀 직원들은 정임 씨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며칠 뒤 백화점 본사에서 회장 직인이 찍힌 내부 공문이 전달되었습니다. 40주년 기념 특별 공로 포상 대상자 추천 요청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사내에서 20년 이상 근속한 직원 중 고객 감동 사례가 있거나 백화점 이미지에 기여한 사람을 추천해달라는 내용이었지요. 부서별로 여러 후보가 올라왔고 청소팀 내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그래도 정임님이 계셨으니 이 정도 유지된 거죠. 공로상 후보에 청소부를요? 임원들이 뭐라고 할지 모르겠네요. 근데 정임님, 진짜 은근 대단하신 분 같아요. 지난번에도 설비 쪽 오류를 한눈에 잡으셨다던데요. 결국 팀장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부 추천은 해보자. 윗선에서 통과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며칠 뒤 회의실 한편에서 제출된 명단을 확인하던 본부장은 정임 씨의 이름을 보고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이분 예전에 문제 있었던 그 청소부 아닌가요? 옆에 있던 인사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VIP 고객 불만 때문에 근무구역 조정됐던 분 맞습니다. 그런데 내부 평판이 굉장히 좋습니다. 본부장은 말없이 커피를 들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명단에서 그녀의 이름을 조용히 지웠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채 그날 오후 백화점의 한 직원이 휴게실에서 김정임 씨가 쓰다 만 낡은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빨간 고무줄로 묶여있던 그 노트에는 수십 년 전 백화점 내부 사진이 정리되어 있었고 메모가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메모의 내용은 누가 봐도 일반 직원이 접근할 수 없는 기록들이었습니다. 그 직원은 깜짝 놀라 노트를 닫고는 그대로 원래 자리에 되돌려 두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왠지 건드려선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같은 시각 지하 물류창고에서 혼자 청소를 하던 김정임 씨는 운송 직원이 흘린 작은 서류철 하나를 주워들었습니다. 그 안엔 백화점 신규 입점 브랜드들의 명단이 있었고 각 브랜드의 지분 구조와 내부 보고서 요약까지 포함돼 있었지요. 정임 씨는 그 문서를 천천히 넘기며 특정 브랜드 이름을 본 순간
조용히 멈추셨습니다. 그 이름이 다시 돌아왔네. 아무도 듣지 못할 만큼 작은 목소리로 그렇게 중얼하시고 문서를 조용히 덮어 운송 직원에게 돌려주셨습니다. 서류 떨어뜨리셨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진짜 저기까지 들어갔네요. 눈도 좋으셔라. 정임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서셨습니다. 그때 살짝 열린 서류 안쪽에서 작게 적힌 글씨 하나가 슬쩍 보였습니다. KC홀딩스 리미티드 신규 투자 유치 중. 정임 씨는 한참 동안 빈 복도 끝에 등을 돌린 채 서 계셨습니다. 작은 숨을 길게 들이마시며 조금 전 그 브랜드의 이름을 다시금 머릿속에서 되새기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금껏 꺼내지 않던 오래된 작은 수첩을 조용히 펼치셨습니다. 그 안엔 단 2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시작한 곳, 내 이름으로 끝내야 한다. 그날 이후 그녀의 발걸음은 이전과 조금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말이 없었고 여전히 묵묵히 일했지만 그 눈빛엔 아주 오래된 어떤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백화점 창립 40주년 행사는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행사팀은 과거 임직원 인터뷰와 사진, 보존 기록을 총동원해 창립자 정신을 기리는 전시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기획 담당자였던 이윤재 과장은 회사 창립 연대기 속에서 한 가지 낯선 이름을 발견하게 됩니다. 김춘호. 백화점의 원래 이름인 춘호상회의 설립자. 현재 사망 처리된 인물이었고 공식적으로는 가족이나 후계자 없이 회사가 법인 전환되었다고만 기록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이 묘하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청소부 김정임 씨의 열쇠고리에서 보았던 이니셜 KCH. 윤재 과장은 처음엔 단순한 우연이라 생각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그는 우연을 가장한 의도를 품고 지하 직원 휴게실을 찾았습니다. 김정임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 과장님, 여기까지 웬일이세요? 그냥 모 행사 준비하다 보니 오래 계셨던 분들한테 얘기도 좀 듣고 싶어서요. 혹시 예전 창립자분 기억나세요? 김춘호 선생님이요. 정임 씨는 잠시 젓가락을 멈추셨습니다. 김밥 한 조각을 덜어내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고 한 박자 느리게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준호 사장님은 조용하신 분이셨어요. 욕심이 없는 분이었죠. 사람 하나하나를 귀하게 여기셨고요. 그건 예상보다 훨씬 구체적인 묘사였습니다. 윤재 과장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정임님, 혹시 그분 살아계실 때부터 여기 계셨던 거예요? 정임 씨는 한 박자 쉬고 웃으셨습니다. 아휴, 제가 뭐 그렇게 오래됐으려고요? 옛날 사진이랑 자료 좀 찾아봤는데 그런 분 같더라고요. 그러고는 화제를 돌리셨습니다. 이 과장님도 자리를 오래 지키는 사람의 소중함을 알아주시는 분 같아서 기분이 좋네요. 윤재 과장은 그 말에 기분이 묘해졌습니다. 마치 그녀가 자신보다 한참 위에서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무심코 창고에 남겨져 있던 오래된 직원 명부를 열어보았습니다. 30년 전의 문서였지만 거기에는 분명히 김정임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직책 창립자 수행비서, 근무지 춘호상의 본점, 근속 시작일 1984년 11월 3일. 이럴 리가 없는데. 윤재 과장은 뒤통수가 서늘해졌습니다. 계산상으로는 40년 가까이 전 일이고 그녀가 그때 성인이었다면 지금 나이는 최소 70대 중반. 하지만 그건 현실이었고 지금 눈앞에 있는 그녀는 분명 같은 이름,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확인한 날 이후 윤재 과장은 정임 씨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청소부님이라 부르지 않고
무의식 중에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쓰게 되기도 했지요. 한편 본관 10층 임원회의실의 불은 늦은 밤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고 간헐적으로 빗방울이 유리창에 부딪히며 단조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긴 테이블 위에는 와인잔과 서류철 몇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모님은 잔을 손끝으로 굴리며 낮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가만두면 안 됩니다. 청소부 하나가 직원들 입에 오르내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몇몇 임원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시선을 주고받았습니다. 재무 담당 전무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신망이 꽤 있습니다. 괜히 손대면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사모님의 눈매가 매섭게 좁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겁니까? 곧 기념식이에요. 언론도 오고 외부 인사들도 들어옵니다. 만약 저 여자가 그 자리에서 헛소리라도 하면 말을 멈추고 와인을 한 모금 삼켰습니다.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마케팅 본부장이 눈을 피하며 말을 보탰습니다. 그냥 소문을 흘리는 건 어떻겠습니까? 오래전부터 회사 돈을 조금씩 빼돌렸다든지 그런 식으로. 사모님은 가볍게 웃었지만 그 웃음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소문으로는 부족해요. 이번엔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기념식 당일 어떤 식으로든 저 여자의 말을 묵살할 준비를 하세요. 그녀의 시선이 테이블을 천천히 훑고 지나갔습니다. 임원들은 입을 다물었고 손끝만이 서류철과 와인잔 위를 불안하게 맴돌았습니다. 창밖 번개가 한번 번쩍이며 회의실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모두의 얼굴이 드러났다가 곧 다시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 무렵 또 하나의 이상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백화점 임시 이사진 중 한 명이던 오태경 상무가 돌연 사표를 제출하고 자진 퇴사한 일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개인 사유였지만 사실 내부에선 최근 진행되던 대형 투자건에서의 비리가 조용히 정리되었다는 말이 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리 의혹의 핵심 문건이 정확히 김정임 씨의 청소구역 근처 쓰레기통에서 발견됐다는 사실을 극소수의 인사팀 고위직만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왜 그 문건을 거기서 우연히 발견하게 만든 걸까? 누군가는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그 청소부님 진짜 대단하신 분이야. 백화점 속속들이 다 아시는 것 같던데? 누구도 대놓고 그녀에 대해 추측하지 않았지만 공기 속엔 조용히 퍼지는 위화감이 있었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한편 이윤재 과장은 오래된 보관함 안에서 1970년대 후반의 모임 사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추노상회의 초창기 멤버들이 다 함께 서 있는 모습이었고 사진 속 오른쪽 맨 끝. 지금보다 훨씬 앳된 얼굴이지만 분명히 김정임 씨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진 속에서도 팔짱을 낀 채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웃지도 굳지도 않은 표정. 하지만 시선만큼은 확실히 중심에 있었습니다. 창립 40주년 당일을 열흘 앞두고 백화점 로비엔 대형 LED 전광판이 설치됐습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연영 영상이 흘러나오는 전시였죠. 하루에도 수백 명이 그 앞을 지나며 발길을 멈췄습니다. 그중 일부는 무심코 지나쳤지만 일부는 사진 한 장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1990년대 중반 촬영된 백화점 리뉴얼 오픈식. 당시 회장과 주요 임원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는 장면인데 왼쪽 끝에 선한 여성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차림, 서 있는 자세, 묘하게 권위가 느껴지는 그 인물은 분명 지금도 매일 청소도구를 밀고 지나는 그 정임 씨였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닮은 꼴이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사진이 전시되며 입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그 청소부님, 저 사진 속 인물이랑 똑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설마 나이 계산하면
벌써 70대 후반일 텐데 지금도 일을? 이상한 게 한둘이 아니야. 내가 알기로 정임님 입사 기록도 딱히 없대. 에이, 근데 그분 진짜 무섭게 정확해. 지난번 천장 누수 위치도 딱 맞히셨어. 사람들은 입을 모았지만 정작 당사자인 김정임 씨는 그날도 변함없이 조용히 청소를 하셨습니다. 그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은 채 그때 또 한 사람, VIP 고객 사모님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그녀는 이전과는 달리 이번엔 고개를 빳빳이 들고 직원들에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 사람, 왜 아직도 여기 있어요? 사진도 떴다면서요? 예전 임원이었다는 얘기도 돌던데. 뭐야 그게? 이게 무슨 귀신 나오는 백화점이에요? 그리고는 정임 씨가 있는 방향으로 천천히 다가와 또다시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왜 아직도 여기 있어요? 대체 언제까지 붙어 있을 건데요? 여기 당신 있을 자리가 아닌 거 모르세요? 정임 씨는 여전히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누군가가 움직였습니다. 이윤재 과장이었습니다. 그는 뒤에서 상황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정임 씨 앞으로 나섰습니다. 고객님, 죄송합니다만 그분에 대한 인신공격은 자제해 주십시오. 직원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 순간 로비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직원이 VIP 고객에게 정면으로 반박한 건 사실상 처음이었습니다. 사모님은 콧방귀를 뀌며 말했습니다. 웃기고 있네. 이딴 백화점 우리가 발 빼면 무너지는 거 몰라요?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윤재의 목소리는 작지만 단단했습니다. 그 말은 결코 충동적이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그는 본사 자료 보관실에서 한 통의 오래된 등기 문서를 발견한 뒤로 이미 결심하고 있었던 거죠. 거기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본점 부지 전체 KCH 홀딩스에서 2001년 장기 임대 형식으로 제공. 지분 31.4%, 임차기간 50년 보장. 계약인 김춘호, 보증인 김정임. 이윤재는 바로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정임 씨는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라 백화점의 실질적 주인 중 하나라는 사실을. 그녀는 단지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을 뿐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허락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임 씨는 그날도 자신을 대신해 나선 이윤재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과장님. 그런 감정은 제가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고는 돌아서며 걸레를 다시 들었습니다. 그 자세는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고 뒤에 남은 사람들은 모두 무언의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백화점 사장실엔 회장 직인이 찍힌 비밀 문서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수신자 칸엔 익숙한 이름이 적혀 있었죠. 내용은 40주년 기념 이사회 소집 공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 편지는 조용히 정임 씨의 작은 사물함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백화점 고위 임원 몇몇의 자리가 조용히 바뀌게 됩니다. 40주년 기념식 일주일 전 백화점 이사회 임시회의가 열렸습니다. 의제는 겉으로는 행사 준비 점검이었지만 실제로는 최근 떠도는 김정임 씨에 대한 소문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관한 자리였습니다. 한상욱 본부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임원 여러분, 직원 사이에서 돌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청소부 김정임 씨가 창립자와 관련 있다느니 옛날 임원이었다느니 사실 확인도 안 된 얘기들입니다. 고객들까지 들으면 곤란해지니 하루빨리 정리해야 합니다. 다른 임원도 거들었습니다. 이미 VIP 고객 쪽에서 강하게 문제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영향력은 다들 아시다시피 크지 않습니까? 괜히 잡음이 커지면 행사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자 인사팀장이 조심스럽게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발견된 몇몇 문서에 의하면 김정임 씨가 과거 창립자 김춘호 선생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건 사실인 듯합니다. 게다가 2001년 지분계약서에 보증인으로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순간 회의장은 술렁였습니다. 그게 진짜입니까? 그럼 지금도 지분을 갖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설마 청소부 한 분이 우리 주주라는 건가요? 누구도 명확히 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불확실성이야말로 그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VIP 라운지에서 그 사모님은 또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 사람 문제 왜 아직도 해결이 안 된 거예요? 내가 모르는 뒷배라도 있는 겁니까? 그녀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자신이 가볍게 여겨질 수도 있다는 걸요. 그래서 더 크게 소리치고 더 강하게 압박을 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정임 씨가 고개를 들고 그 사모님을 조용히 바라보신 겁니다. 말 한마디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마치 내가 나를 몰라도 나는 널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한 눈빛. 그녀는 순간적으로 말을 멈추고 괜히 목걸이 줄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 장면을 잊지 못했습니다. 평생 목소리 높이며 살아온 사람이 순간적으로 눈빛 하나에 눌려버린 장면이었으니까요. 며칠 뒤 인사팀을 통해 정임 씨에게 공식 면담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김정임 씨, 이번 40주년 기념행사에서 고객 불편 논란이 생겨서 당분간 현장 업무를 쉬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녀는 잠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제가 현장에 없어야 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게 그러니까 고객 만족과 브랜드 이미지 차원에서. 고객 만족이요. 제가 40년 동안 이 건물을 지켜온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그 짧은 문장은 면담 자리에 있던 이들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누구도 반박하지 못했지요. 그녀가 한 말은 결코 거짓이 아니었으니까요. 면담이 끝난 후 인사팀장은 곧장 본부장실로 들어가 말했습니다. 그분 절대 평범한 분 아닙니다. 저는 솔직히 감히 더 손댈 자신이 없습니다. 본부장은 책상을 두드리며 얼굴을 굳혔습니다. 이거 행사 전에 반드시 매듭 지어야 해. 아니면 우리 모두 자리 보존 못해. 그때 한 통의 팩스가 회의실로 전달되었습니다. 송신이는 KCH 홀딩스 법무팀.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본사 소유권 관련 40주년 기념 이사회 안건 상정. 참석자 명단에 김정임 고문 필참. 그 문서를 본 순간 임원들은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소문이 아니라 공식적인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백화점 곳곳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하나같이 이상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매일 묵묵히 걸레질을 하던 그분이 이제는 건물 전체의 중심에서 모든 시선을 모으고 있다는 것을요. 40주년 기념식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축제 분위기와는 달리 백화점 내부 공기는 숨막히게 팽팽했습니다. 임원실에서 오가는 말은 축하가 아니라 위기 관리와 위험 통제였으니까요. 이사회에서 김정임 씨의 이름이 공식적으로 거론된 이후 몇몇 임원들은 노골적으로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자신들의 권력 구조를 뒤흔들 수 있다는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청소부가 무슨 주주라는 겁니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팩스가 도착한 이상 법적으로도 근거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문제지. 지분이 남아있다면 경영권 분쟁으로까지 번질 수 있어요. 행사 전에 어떻게든 처리해야 합니다. 그들은 서로 얼굴을 붉히며 날카롭게 맞섰습니다. 한쪽은 은폐를 주장했고 다른 쪽은 법적 위험을 고려해 미리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사이 VIP 사모님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언론사 기자 몇 명을 은밀히 불러 모았습니다. 곧 재밌는 이야깃거리가 나올 거예요. 백화점이 청소부를 주주로 모신다나요? 자회면 톡감 아니겠어요? 그녀의 입술엔 얄미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사람을 깎아내려서라도 자신이 우위를 지키고 싶은 본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움직임은 생각보다 빨리 감지되었습니다. 이윤재 과장이 기자들의 출입증 발급 내역을 확인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한 것이지요. 분명 취재 목적이 아닌데 특정 시간대에 VIP 라운지에 기자들이 들어온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곧장 본부장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사모님 측에서 언론 플레이를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백화점 이미지가 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본부장은 고개를 싸매듯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이게 왜 하필 지금 정임 씨만 아니었어도. 그러나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리며 인사팀장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엔 오래된 계약서 사본이 들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더는 외면할 수 없습니다. 확실히 말하지만 이 문서의 보증인으로 김정임 씨가 명시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문서가 회의 테이블 위에 놓이자 모두의 시선이 꽂혔습니다. 거기엔 분명히 그녀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보증인 김정임. 옆에는 창립자 김춘호의 자필 서명이 또렷하게 남아 있었지요. 순간 누구도 쉽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를 함부로 밀어내는 건 단순히 노인을 내쫓는 일이 아니라 법적으로 유효한 지분 소유자를 적으로 돌리는 일이라는 것을요. 그러나 VIP 사모님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기자들에게 보낼 메시지를 이미 준비해두고 있었고 청소부 출신 주주라니 이런 꼴사나운 이미지가 어디 있냐는 식으로 몰아붙일 생각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백화점 뒷문에서 한 장의 사진이 찍혔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오는 김정임 씨의 모습이었지요. 플래시가 터지는 순간에도 그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자를 조용히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진이 잘 나와야 할 텐데요. 그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 말은 기자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이 찍고 있는 대상이 단순한 청소부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본능처럼 몰려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임원실엔 한 통의 팩스가 또다시 도착했습니다. KCH 홀딩스 법무팀 발신. 내용은 단 3줄이었습니다. 40주년 기념 이사회 안건 확정. 김정임 고문 정식 주주 자격으로 참석 예정. 의사결정권 보장. 그 문구는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는 진실이었습니다. 이제 모두가 알았습니다. 김정임 씨는 단순히 청소부가 아니라 백화점의 운명을 좌우할 결정권자라는 사실을요. 40주년 기념식 사흘 전 백화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공식 주제는 지역사회와 함께한 40년이었지만 기자들의 관심은 오직 한 사람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김정임 씨 맞으시죠? 백화점 창립자와 어떤 관계입니까? 본인이 지분을 보유한 주주라는 말 사실입니까? 왜 지금까지 신분을 숨기고 청소부로 일하신 겁니까? 카메라와 마이크가 동시에 몰려들었지만 정임 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손에 쥔 걸레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 침묵은 역설적으로 더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기자들은 확인 거부가 곧 사실 인정이라며 기사를 쏟아냈고 그날 저녁 뉴스엔 청소부 주주 논란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이 붙었습니다. VIP 사모님은 그 장면을 보며 크게 웃었습니다. 봐요. 이제 끝났죠? 청소부가 주주라니 세상에 이런 망신이 어디 있어요? 하지만 그녀의 웃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KCH 홀딩스 법무팀에서 지분 분배 및 경영권 재조정하겠다는 또 하나의 공지가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임원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이건 단순히 명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실제 지분을 행사할 경우 누군가는 자리에서 밀려나야 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백화점 사장실로 정임 씨가 불려갔습니다. 한상욱 본부장과 몇몇 임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정임 씨, 우리가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이번 행사는 백화점의 명운이 걸린 자리입니다. 지분 문제는 차후에 따져도 되니 부디 행사 때만큼은 조용히 뒤로 물러나 주시죠. 우리 모두를 위해서 말입니다. 정임 씨는 조용히 본부장의 눈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이 건물을 지켜왔습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곳을 위해서 말이죠. 그런데 이제 와서 물러서라니 과연 누굴 위한 부탁입니까? 회사를 위한 겁니까? 아니면 본인들 자리를 지키려는 겁니까? 그 한마디에 본부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다른 임원들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문을 두드리고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이윤재 과장이었습니다. 그는 손에 든 서류를 본부장 앞에 내밀었습니다. 여기에 사인하시죠. 정임 고문님의 지분 권리를 인정한다는 확인서입니다. 이걸로 더 이상 논란은 없을 겁니다. 본부장은 손을 떨며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VIP 사모님이 불쑥 들어와 소리쳤습니다. 절대 안 돼. 이건 백화점의 치욕이야. 청소부 따위가 주주라니.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냐고. 그녀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하지만 정임 씨는 흔들림 없이 일어나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옥은 자신의 뿌리를 부정할 때 생기는 겁니다. 저는 이 회사를 부끄럽게 여긴 적이 없습니다.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모든 사람의 가슴에 묵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백화점 전 직원들에게 40주년 기념 이사회 전 직원 생중계 예정이라는 긴급 공지가 전달됐습니다. 이제 더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40주년 기념식 당일 백화점 로비는 꽃다발과 현수막으로 가득 꾸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속에서 직원들과 임원들의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대형 전광판 앞 특별 무대가 설치된 자리엔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몰려 있었고 생중계 카메라가 행사 전 과정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행사가 단순한 기념식이 아닌 백화점의 운명을 가를 공개 심판이 될 것임을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회자의 개회 선언이 끝나자 이사회 의장이 단상 위로 올라섰습니다. 오늘은 단순한 기념식이 아닙니다. 본 백화점의 지분 구조와 경영권과 관련된 중대한 안건을 함께 다루겠습니다. 따라서 이사회 특별 참석자 한 분을 소개합니다. 청소부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는 창립자와 깊은 인연을 가진 분이십니다. 김정임 고문,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순간 로비가 술렁였습니다. 수십 대의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지며 김정임 씨가 천천히 무대 위로 걸어 올라왔습니다. 하얀 작업복 대신 검은색 단정한 정장을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여전히 희끗했지만 그녀의 걸음걸이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앞줄에 앉아있던 VIP 사모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 저 여자가 무슨 고문입니까? 그냥 청소부잖아요. 여기 서 있을 자격 따윈 없는 사람이에요. 순간 마이크가 정임 씨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청중을 둘러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1984년 이 백화점의 전신인 추노상회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비서였습니다. 하지만 창립자 김추노 사장님은 저를 믿어주셨습니다. 제가 직접 본 계약서와 의사록에 이름을 올린 것도 그분의 뜻이었지요. 순간 전광판이 바뀌며 오래된 사진과 문서, 이미지가 화면에 비쳤습니다. 30년 전의 흑백 사진 속 김춘호 사장 옆에 서 있는 젊은 여성.
지금의 김정임 씨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화면은 2001년 지분 보증 계약서 사본. 거기엔 분명히 보증인 김정임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회의장은 술렁이며 소리가 퍼졌습니다. 기자들은 앞다투어 셔터를 눌렀고 사모님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정임 씨는 차분히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20년 동안 이 백화점의 주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선택한 길은 화려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직급이나 호칭이 아니라 이 건물을 매일 돌보고 직원들과 함께 호흡하는 삶이었습니다. 그게 제가 사장님과 약속한 방식이었으니까요. 순간 객석 어딘가에서 눈물을 훔치는 직원들이 보였습니다. 매일 새벽 가장 먼저 출근해 유리문을 닫던 그 모습이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회사를 끝까지 지키려는 주인의 책임감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감동에 젖은 건 아니었습니다. 몇몇 임원들은 안색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가 공식적으로 주주임이 인정되면 자신들이 지난 세월 저질러온 비리와 불법 행위가 고스란히 드러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VIP 사모님이 다시 고함쳤습니다. 그래서 뭐요? 당신이 주주라면 다 용서받는 겁니까? 청소부 흉내내며 사람들 속이고 우리 모두를 농락한 거잖아요. 정임 씨는 고개를 들어 사모님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천천히 던지셨습니다. 저는 사람을 속인 적이 없습니다. 다만 누가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지를 지켜본 것뿐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로비는 숨조차 쉬기 힘들 정도로 고요해졌습니다. 마치 그 한 문장이 수십 년의 무게를 담고 있는 듯 모든 이들의 가슴에 깊이 꽂혔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사회가 시작되자 수십 개의 시선이 김정임 씨에게 쏠렸습니다. 법적으로 주주임이 입증된 이상 그녀는 단순한 참석자가 아니라 의결권자로서 회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의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안건을 읽었습니다. 오늘 안건은 지분 구조 조정과 향후 경영권 분배입니다. 임원들의 표정은 긴장과 불안으로 뒤섞여 있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권리를 전면 행사한다면 누군가는 자리를 잃고 누군가는 법적 책임까지 져야 할 상황이었으니까요. 첫 발언권은 정임 씨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권리를 버리러 나온 것도 아닙니다. 회의장은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기울이며 도대체 그녀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집중했습니다. 정임 씨는 잠시 숨을 고른 뒤 과거를 회상하듯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2001년 창립자 김춘호 사장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 저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이 건물이 화려함에만 갇히지 않게 해달라. 그분은 백화점을 단순한 돈벌이 수단으로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웃고 위로받고 꿈을 꾸는 공간이 되길 바라셨지요.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단단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이름을 지분 보증인에 남겨두고 겉으로는 가장 낮은 자리, 청소부로 남았습니다. 매일 아침 제일 먼저 출근해 유리문을 닫고 직원들 사이를 걸으며 그들의 숨결을 지켜봤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약속의 방식이었습니다. 순간 회의실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몇몇 직원은 눈시울을 훔쳤고 심지어 일부 임원조차 눈을 내리깔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나 VIP 사모님은 여전히 비웃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대단한 이유랍니까? 결국은 청소부 행세하면서 사람들을 속여온 거잖아요. 지금이라도 당장 지분 다 팔아버리고 떠나는 게 맞죠? 정임 씨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떠나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제가 떠나면
이 건물은 더 이상 사람을 위한 곳이 아니게 될 겁니다. 그걸 지키기 위해 저는 지금까지 여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준비해온 서류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본인은 소유 지분 전부를 향후 백화점 직원 복지재단 설립 기금으로 이관한다. 회의장은 충격으로 술렁였습니다. 그녀가 단순히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몫을 모두 직원들에게 돌려주려 한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윤재 과장이 숨을 삼키며 물었습니다. 정말 모든 지분을 재단에 넘기시는 겁니까? 정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지키려 한 건 자리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백화점은 결국 사람들의 땀과 손길로 세워진 집입니다. 그 가치를 끝까지 남기고 싶습니다. 그 순간 VIP 사모님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건 권력을 쥔 주주가 아니라 권력을 내려놓으면서도 사람들의 마음을 쥐는 주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플래시가 다시금 터졌습니다. 이번엔 기자들의 시선 속에 정임 씨는 결코 초라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임원보다, 그 어떤 고객보다 가장 당당하고 가장 존경받는 자리에서 서 있었습니다. 이사회가 끝난 직후 회의실 밖 로비는 눈물과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정임 씨가 걸어 나오는 순간 누군가 먼저 손뼉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고모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존경합니다. 그 소리는 점점 커져 백화점 전체를 울리는 박수로 번져갔습니다. 청소부 동료들이, 안내 직원들이, 매일 웃는 얼굴로 고객을 맞이하던 판매사원들까지 모두 그 자리에 서서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들은 이제 알았습니다. 늘 구석에서 묵묵히 청소를 하던 그분이 사실은 이 건물의 진짜 주인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주인은 권력을 움켜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을 더 낫게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내놓았다는 사실을. VIP 사모님은 로비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더 이상 목소리를 높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주변의 차가운 시선 속에 움츠러들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녀는 더 이상 백화점의 특별한 손님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임원진도 크게 흔들렸습니다. 일부는 조용히 사표를 냈고 일부는 남아 정임 씨가 남긴 뜻을 따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특히 젊은 직원들에겐 그날의 장면이 평생 잊히지 않을 교훈으로 남았습니다. 정임 씨는 환호와 박수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한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살아왔고 여러분이 이곳을 지켜온 것처럼 저도 지켜왔을 뿐입니다. 그 말에 더 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자리에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행사가 끝나자 조용히 지하 휴게실로 내려가 평소처럼 청소 도구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모님, 이제는 일 안 하셔도 됩니다. 다른 분들이 다 알아서 할 거예요. 동료 청소부가 다가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지만 정임 씨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게 제 자리였잖아요. 이제라도 이 자리의 의미를 다들 알아주셨으니 저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무대도 권력의 자리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묵묵히 이 건물을 닦고 빛내는 것으로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의 마음속에서 그녀는 더 이상 청소부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모두는 그녀를 김정임 고모님이라 불렀고 그 이름은 곧 희생과 헌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40주년 기념식이 끝난 뒤 백화점의 풍경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화려한 인테리어나 매출 목표는 그대로였지만 직원들 사이의 분위기와 서로를 대하는 태도는 크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누구도 더 이상 청소부를 하찮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경비원에게 무심히 지나치던 임원도 매일 계산대에 서 있던 판매사원도 모두가 서로의 자리를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정임 씨가 몸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백화점은 직원복지재단 설립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 기금은 바로 정임 씨가 넘긴 지분에서 나오는 것이었지요. 장학금, 의료지원, 주거보조. 수많은 직원들이 그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아이 대학 등록금을 걱정하지 않게 됐습니다. 이제 병원비 부담이 줄어 살 것 같습니다. 곳곳에서 감사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기적처럼 자신들의 삶이 조금 더 따뜻해진 걸 실감했습니다. 그러나 정임 씨는 여전히 예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새벽이면 가장 먼저 출근해 백화점 유리문을 닫고 바닥을 쓸었습니다. 그녀에게는 그것이 곧 삶의 리듬이었고 자신의 존재 방식을 지켜내는 길이었으니까요. 가끔 직원들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고모님, 이제는 쉬셔도 되지 않으세요? 그러면 그녀는 언제나 같은 대답을 하셨습니다. 쉬는 건 나중에도 할 수 있지요. 하지만 이 건물을 지키는 건 지금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대답에 모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삶이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헌신과 신념의 표현이라는 걸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흘러 사람들은 그녀를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백화점을 세운 주주이자 끝까지 현장을 떠나지 않은 청소부. 겉으로는 모순된 두 얼굴 같지만 그 두 얼굴이 합쳐져야 비로소 진짜 주인의 모습이 완성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백화점 로비의 전광판엔 새로운 문구가 하나 추가되었습니다. 모든 자리는 소중합니다. 작은 손길 하나가 큰 역사를 지켜냅니다. 사람들은 그 문구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며 자신의 일터와 자신의 손길을 돌아보곤 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은 지금도 종종 말합니다. 그분이 계셨기에 이 백화점이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게 결국 회사를 살린다고. 김정임 씨는 끝내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았지만 그분의 삶은 백화점이라는 공간 안에 영원히 남게 되었습니다. 화려한 간판보다 빛나는 보석보다 더 값진 유산으로 말입니다. 김정임 씨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아직 보이지 않는 주인공들이 많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평가하기보다 그 속에 담긴 삶의 무게와 진심을 바라보는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과 따뜻한 생각거리를 남겨드렸길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채널과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